빙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빙하, 빙원, 빙상, 빙붕, 빙설, 빙산, 유빙 등 어디에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빙이라는 성질이 좀 다른 얼음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빙하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빙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얼음인데 의외로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영상으로 남극의 빙하와 그린란드의 빙하 또는 히말라야나 알프스의 빙하를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빙하 타고 내려와 우리 곁으로 온 둘리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빙하에서 빙은 얼음빙자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하가 물하자라고 하면 왜 빙하에 물하가 쓰였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빙하의 하는 황하, 하천, 하구 등에 쓰이는 하입니다. 그래서 빙하는 다른 말로 하면 얼음 하천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글레이셔입니다. 빙하는 푸석푸석한 얼음이 아니라 밀도가 높은 얼음 덩어리이고 그것도 해마다 얼었다가 녹았다 하는 얼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얼음입니다. 그리고 빙하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얼음 덩어리인데 움직이는 이유는 자기 무게에 눌려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유가 자기 무게에 의한 것이듯 빙하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는 것도 자기 무게에 의한 것입니다. 물은 액체, 수증기는 기체, 얼음은 고체라고 학교에서 배운 사람으로서 고체인 얼음이 움직인다고 하면 한 덩어리로 딱딱하게 굴러갈 것 같지만 얼음이 산을 내려올 때 그리고 계곡을 따라 움직일 때 빙하는 실제로는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흘러내립니다. 다만 그 속도가 느릴 뿐입니다. 그림에서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빙하에 물살 같은 무늬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빙하에 쓰인 물하자는 아주 적절한 글자라고 생각됩니다. 얼음 덩어리 중에서 넓은 지역을 덮고 있는 얼음을 빙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원자는 벌판이라는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빙원은 얼음 벌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의 아이스필드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빙원이라는 말은 느낌상으로는 아주 넓은 얼음 지역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넓이가 5만 제곱킬로미터보다 작은 것만을 지칭합니다. 가로 세로 224m보다 작은 지역을 덮고 있는 얼음 덩어리를 빙원이라고 합니다. 빙원과 비슷한 얼음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가 빙상입니다. 여기서 상은 평상이라는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아마도 평상처럼 평평하게 넓게 퍼져 있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도 아이스 시트라고 해서 느낌상 종이 조각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의외로 빙상은 5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을 덮고 있는 매우 큰 얼음 덩어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첫인상은 빙원이 빙상보다 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빙상이 더 큰 말입니다. 영어에서 아이스 쉬터 같은 의미로 컨티넨탈 글레이셔라는 말을 쓰는데 이를 번역하면 대륙 빙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륙이라고 하면 큰 스케일이 느껴지니까 오히려 이 말이 빙하 규모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대륙에 있던 빙하가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면 결국에는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이는 물이 강을 따라 흘러서 바다에 도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은 바다에 도착하면 그대로 바닷물에 섞여 들어가지만 얼음은 금방 섞여 들어가지 않고 그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됩니다. 만약 빙하가 좁은 계곡을 통해서 빠져나올 경우 바다 쪽으로 삐죽하게 내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빙설이라고 합니다. 이때 설은 혀설자를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얼음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는 아이스텅이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바다 쪽으로 쭉 뻗은 얼음이 혀를 쭉 내민 모양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만약 넓은 면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내리면 삐죽하게 뻗지 않고 넓게 퍼져서 바닷물 위에 떠 있게 되는데 이러한 얼음을 빙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쓰인 붕자는 사다리 붕자있는데 얼음 선반 또는 얼음 누각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이스 쉘프로서 떠있는 얼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빙붕의 가장 큰 특징은 한쪽 끝은 여전히 육지에 붙어 있고 다른 한쪽 끝은 바다에 떠 있는 것입니다. 빙설이 가늘게 삐죽 뻗어 있는 것에 반해 넓은 판때기 모양으로 퍼져 있다는 점도 빙붕의 특징입니다. 이는 육지에서 내려온 얼음판 밑으로 바닷물이 흘러다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빙붕이라고 불리는 얼음은 바닷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륙에서 만들어진 얼음이 중력에 의해서 바다로 흘러내려와서 아직 대륙에 붙어 있는 얼음입니다. 육지에서는 끊임없이 얼음이 흘러내리고 있고 이 얼음은 영원히 그대로 안정적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얼음 밑으로 물이 흘러다니고 있으니까 얼음의 불안정성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이런저런 힘이 작용하다 보면 약한 부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얼음판이 갈라져 틈이 생긴 것을 크레바스라고 합니다. 남극에서 일어나는 인명사고 중 아주 많은 부분이 사람들이 크레바스에 빠지는 사고입니다. 크레바스 위에 눈이 내리면 갈라진 틈이 가려지고 그것을 모른 채로 이곳을 지나다 보면 추락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도에는 남극 반도에 있는 라슨시 빙붕에서 틈이 생기고 결국에는 떨어져 나와 빙산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빙산은 지금까지 기록된 최고 크기의 빙산입니다. 빙붕에서 떨어져 나온 빙산은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남극에서 떨어져 나온 축구장처럼 생긴 빙산은 해류에 떠다니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물살에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빙산이 됩니다. 남극 관광객을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펭귄이나 해표의 쉼터가 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빙하, 빙원, 빙상, 빙붕, 빙산은 모두 육지에서 눈이 다져져서 만들어진 얼음인데 반해 해빙은 바닷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얼음입니다. 해빙에서 해는 바다 해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해빙은 바다 얼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빙이 부서지면 조류에 떠다니게 되는데 이것을 유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는 흐를 유자를 사용해서 떠다니는 얼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drift ice 또는 floating ice라고 합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얼음에는 해빙이 부서진 것과 빙하가 부서진 것이 섞여 있을 때도 있어서 두 가지 기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물에 떠다니는 얼음을 통틀어서 유빙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얼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고 북극 해빙이 없어지면 북극곰이 사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멀리 있는 얼음이긴 하지만 이 얼음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심히 볼 수만은 없는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